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매크로와 VBA의 기초 사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매크로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비주얼 베이직, 이게 바로 줄여서 VB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주얼 베이직 작성기, 이 VB 편집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름들을 알아야 합니다. VB 편집기로 갈 때는 바로 여기 개발 도구에서 여러분이 비주얼 베이직 이거를 눌러도 되고요. 또 여기 똑똑하게 써 있죠? Alt하고 F11을 눌러도 됩니다.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Alt 키와 F11을 눌러달라 이렇게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편하니까요. 자, 일단 왔단 말이에요. Alt F11 눌러보세요. 예,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먼저 얘랑 친해져야 돼요. 이 구조를 보면 이게 한 개의 화면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개의 창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VB 편집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여기, 요 넓은 공간 있죠? 여기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간 코딩 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코딩 창.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엑셀에 워크시트는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특정한 워크시트에 대해서 어떤 그 불필요한 작업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업무상 꼭 필요한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려면 그 시트에 가서 프로그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은 현재 여러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개체라는 말 있죠. 예, 개체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이거 파일 이름이 뭐예요? 이 매크로 06. 그러면 이 매크로 06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각각의 여기 시트들 보이죠? 예. 이러한 세트들이 여러분이 업무에서 필요하다면 이거 200개 시트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러한 세트가 모두 모이면 하나의 엑셀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즉 우리가 개체라는 거는 이러한 파일 이름도 개체가 되는 거고 각각의 세트도 개체가 된다 이겁니다. 개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작업을 행할 주요 대상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트 1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세트 1이 바로 개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세트 2에 작업할 건데요. 그럼 세트 2가 개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서, 이 엑셀 문서 자체에다가 지금 뭔가를 설정하고 싶은데요. 그럼 엑셀 문서, 이 매크로 06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돼요? 네, 개체라는 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걔는 대상물이다. 여러분이 작업하려는 대상물. 됐죠? 자, 다시 Alt F11. 그렇다면 여기 개체들에서 여러분이 작업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고르는 건데 자, 이건 세트가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세트 1, 2, 3. 워크북은 뭐예요? 이러는데 이 워크북은 바로 이 세트들을 총합한 뭡니까? 그쵸? 통합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창이 저는 안 보여요. 아유,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X 눌러볼게요. 이렇게 없어졌다고요. 그럼 이게 또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창을 우리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프로젝트 탐색기 창. 그러면 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어떻게 나타내게 하나요? 그건 여러분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이니까 이 VB 편집기 메뉴에서 보기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메뉴를 누르면은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게 떡하니 보여요. 보이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때요?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프로젝트 탐색기와 더불어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속성 창이 하나 있습니다. F4키를 눌러도 속성 창이 나와요. 보이죠? F4는 절대본지 그거 아니에요?
네, 엑셀에서는 절대 번지를 나타내는 거죠. F4키 누르면 달러가 붙잖아요. 그죠? 근데 VB 편집기에서는 바로 속성창을 보여주고 닫고 하는 역할이에요. 됐죠? 자, 속성창 어때요? 나오네. 그죠? 그래서 속성창과 프로젝트 탐색기 창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작업을 할 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독립된 창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율을 줄여도 되고 필요 없으면 닫고 나중에 다시 여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도구 상자를 보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여기에 자, 잘 보세요. 나는 C2-1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할 거야. 그럼 제가 C2-1에 대해 뭐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C2-1 따닥. 어때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네. 그쵸?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private sub worksheet activate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자, 여기다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하면 여기, 워크시트, 여기, activate. 보여요?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시트1이에요. 그쵸? 요 시트1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거를 제가 미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근데 문제는 잘 들어야 돼요. 이 워크시트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개체예요. 이 워크시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동작이냐면 여기 액티베이트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참고로 아래로 화살표 눌러보면은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워크시트에 대해 지금 시트1에 대해서 제가 선택을 했죠. 그럼 그 시트1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형태의 작업을 할 거니? 이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이게 이제 때예요, 때. 액티베이트. 이게 돼 있죠. 이거는 현재 너가 다른 시트에서 이 시트가 딱 여러분이 마우스로 이 시트를 딱 선택을 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시트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다른 시트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 시트로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 시트 1을 탁 누를 때 어떤 작업이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워크시트 액티베이트 이거는 현재 시트 1의 시트에 대해서 액티베이트 될 때, 즉 활성화가 될 때 행할 동작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벤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벤트.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워크시트에서 체인지를 골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만들어지네?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현재 워크시트에서 체인지 어떤 그렇죠. 변화가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 행할 동작을 여기다 써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쓰는 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됩니까? 자, 이거 지우려면요. 이렇게 범위 잡아서 딜리트. 뒤에 가서 또 배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눈 도장만 찍어 놓으세요.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미리 프로그램에 놨는데 이 앞에 이렇게 점이 붙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자, 제가 이거 지워볼까요? 저도 지워요? 지우세요. 자, 딜리트 이렇게 지우면 돼요. 예. 그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 사람이에요. 개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저 사람 엑셀 좀 잘해. 그럼 네가 이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알면은 안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짠 거를 1년이 지나고 또 뭐 간단하게라면 뭐 한 일주일 지나서 다른 제3자가 보고도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여기다 이렇게 내용을 쓴 거구나. 이런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구나.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코멘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리마크 주석이에요. 그래서 주석은
엔터키 옆에 작은 따옴표 있죠? 이렇게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 시트가 이렇게요. 현재 시트로 활성화될 때 엔터. 어때요? 얘는 실행이 되지 않고 설명하는 설명문이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또 작은 따옴표 찍고 써요. 활성화될 때 A 4번지부터 C의 9번지 셀에 배경색과 글자 색상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쓰란 얘기예요. 가능하죠? 이게 리마크예요. 그래서 이런 리마크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주 프로그램에 올인을 해서 막 집중해서 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가 굉장한 최고의 컨디션에서 막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한 2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걸 짰지? 하고 여러분의 그 10분 전에 있던 그런 모든 생각이 다 안드로메다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넣는 게 좋아요. 됐죠? 근데 강사님, 이거 코딩하는 게 너무 글씨가 작아요. 뭐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 코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 메뉴에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 보면은 옵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옵션을 누르면은 이 편집기에 대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 설정은 여기서 하게 돼요. 자, 눌러보죠. 그러면 편집기 형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들어가서 나는 이런 글씨체가 싫어요. 또는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6포인트로 바꿔볼게요. 자, 16으로 바꾸고 글꼴도 제가 맑은 고딕으로 바꿨어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전경색, 배경색 표시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싫으면 색깔을 어때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단 얘기예요. 참고로 배경색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까만색을 또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경색은 예를 들어 뭐 하얀색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모두 바꿔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보이세요?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해. 그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놓고 막 코딩하는 분이 계세요. 됩니까? 예, 이거 뭐 학생들이 좋아하죠? 우리는 머리 아파요. 자, 이런 식으로 편집기를 프로그램 코딩할 때 가장 알맞은 형태로 세팅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저는 다시 바꿔 놓을 거예요. 맑은 고딕 한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경색은 자동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배경도 자동으로. 그러면 하얀색 화면에 깜장 글씨. 됐죠? 그리고 표시기 같은 경우 나왔는데 이것도 다 자동으로. 됐죠, 여러분? 확인. 자, 이렇게 나와요. 가능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세팅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기 이거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고 얘가 끝났다는 뜻인 거는 앞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옵션 익스플리시트 이건 뭔 뜻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옵션 익스플리시트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제 복잡해지면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값들이 있어요. 이 값은 얼마, 이 값은 얼마,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을 누군가가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저장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과를 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담을 그릇이나 봉지가 필요하죠. 바로 이러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 봉지, 용기, 이게 바로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발자가 어떤 변수가 어떤 용기, 즉 이런 얘기죠. 어떤 그릇이 사과를 담을 그릇인지,
어떤 그릇이 배를 담을 그릇인지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옵션 익스플리시트예요. 즉 옵션 익스플리시트를 쓰면은 반드시 어떤 변수가 어디에 사용된다라는 걸 꼭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 이해돼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옵션 익스플리시트가 나오게 하는 거는 도구에서 옵션에 가면은 여기 여러분 편집기에 보면 변수 선언 요구라는 거 보이죠? 여기에 체크를 하면 항상 옵션 익스플리시트가 어떤 창이든 간에 꼭 뜨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딩 작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딩하고 있어요. 코딩 지금 인원이 뭐 5명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딩한다. 뭔 얘기죠? 그죠? 요새 뭐 또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코딩 교육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코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이 VB, 이것도 코딩이죠. VB, 이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 이거를 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코딩을 했는데, 이때 코딩을 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문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짰다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요 하나하나의 줄 있죠. 이거를 코드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예, 그게 코드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런 코드는 이 하나하나는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겠죠.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즉 이거죠. 여러분이 휴대폰에 어떤 앱을 개발한다 이겁니다. 그 앱이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시켰다. 그러면 이 물건이 현재 어디쯤에 오고 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뭐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앱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이 목적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어떤 워크시트가 활성화될 때, 활성화가 뭡니까? 액티베이트 될 때, 이때 여러분이 행했던 동작 기억나죠?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Alt F11을 누르면 VB 편집기로 가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시트 3에 어떤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시트 3에 대해. 그러면 따닥 이렇게 뜨죠? 그러면 시트 3이 이렇게 뜨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는 워크시트가 이 시트 3의 시트가 어떻게 될 때 이거예요. 참고로 여기 셀렉션 체인지는 여러분이 워크시트에 마우스를 셀에다가 클릭 이렇게 누르면 뭐죠? 셀의 상태가 계속 활성화 상태가 바뀌겠죠? 그렇게 바뀌는 때 이게 바로 셀렉션 체인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우스로 셀을 선택했다. 이게 셀렉션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다. 즉 여러분이 이 셀 눌렀다 저 셀 눌렀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뭔가 변경될 내용을 여기다 쓰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쓸 내용이 있다. 그래. 나는 저기 셀이 바뀔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 내용이 나오게 할 거다. 그럼 뭡니까? 그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간에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짜야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 프로그램을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작성하는 이 공간, 이거를 우리는 프로시디어라고 불러요. 단위 프로그램. 된 거죠? 이해되죠?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결과를 얻기 위한 이러한 프로시디어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 시트에 대해서 뭐 그 실제로 어떤 그 각각의 금액들의 합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이 하나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프로시디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시디어를 봤을 때 이런 프로시디어가 결국은 한 문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집합을 모듈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문서 총체적으로 이 문서 안에 이 파일 안에서 코딩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얘네들을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개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과 메서드라는 게 이제 나와요. 여러분 속성과 메서드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제 얘가 다루어질 거니까요. 자, 비주얼 베이직, 즉 VB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언어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이 있죠. 그 대상, 객체.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거죠. 1호부터 파생된 VBA도 역시 똑같이 객체 지향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려는 그 대상을 객체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작업은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야 이거 대상한테 야 이거 너 실행해. 이거 너는 이런 옷을 입어.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작성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기법인데요. 우리는 뭐 이런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속성과 메서드라는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갈게요. 먼저 객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대상이 돼요. 즉 현재 엑셀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워크시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만들려는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객체입니다. 대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기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에 대한 게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이 학생, 이게 대상이에요. 그럼 학생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학생은 당연히 학생 이름이 있겠죠. 학생 나이도 있겠죠. 학생 어디 살아, 주소도 있겠죠. 학생 전화번호 몇 번이야. 학생 여학생이야, 남학생이야? 어느 학교 다녀? 이런 거 있죠. 이거는 학생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 학생의 특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징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불러요. 즉, 그 대상 객체가 여러분이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물이 갖고 있는 특징, 고유한 특징, 이게 바로 속성이 됩니다. 이해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엑셀에 자 시트를 좀 볼까요? 시트를. 자, 시트를 보면 여러분 이 시트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시트의 이 셀을 보죠. 셀. 자, 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셀은. 그쵸? 셀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에 배경색을 넣을 수도 있죠. 그 다음은요. 글자를 가질 수도 있죠. 또 이 셀은요. 그쵸? 바로 셀의 높이하고 너비도 가질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셀이 갖고 있는 온갖 특징, 이게 바로 셀의 속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 학생이 하는 그 동작을 보죠. 이 학생은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를 가겠죠? 그 다음은요. 이 학생은 또 학생이니까 본분이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요. 또 책도 읽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뭡니까?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숙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쵸? 이런 걸 무조건 다 동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동작이라고 불러요. 됐죠? 네. 이러한 동작이 있듯이 누구도 그쵸? 여러분이 이 엑셀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동작을 갖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객체가 행하는 모든 동작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기 엑셀이 있습니다. 자, 엑셀에 보면은 실제로 뭡니까? 이 셀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지울 수도 있겠죠. 지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셀의 내용 여기 쓴 거를 어떻게 됩니까? 어디 다른 곳으로 복사도 할 수 있겠죠? 복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셀의 내용을 누구랑 어떻게 돼요? 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이런 건 뭡니까?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 그죠? 그런 건 메서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좀 감이 오세요? 예, 이렇게 감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성과 메서드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객체 명하고 점 속성명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셀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셀 썼죠? 그러면 이 셀에 대해서 점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예요. 점 이렇게 점 찍고 거기에 대한 속성을 쓰란 얘기죠.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뭐 예를 들어 속성이다. 그러면 글씨 나는 얘 글씨 색깔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폰트 점 컬러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셀에 대해서 또 뭐 여러분 뭐 어떤 내용을 카피하고 싶다. 그러면 카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객체 이름 대상물을 쓰고 점을 찍고 속성 이름이나 메서드를 쓰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네,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개괄적인 여러분이 이해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형식을 보면 속성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바로 객체가 되면 학생점 속성 이름은 홍길순이 학생점 나이는 16살 학생점 성별 이렇게 그러니까 객체명 점 속성 객체명 점 메서드 객체명 점 메서드 된 겁니까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여러분이 잠깐 프로그램 짰을 때 점을 찍었던 거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이게 조금 더 큰 눈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범위 A 3번지부터 C의 5번지를 선택한다. 그러면 대상은 누가 돼요? 대상은? 자 얘기해 봅시다. 대상은요? 대상은? 그렇죠. 어디부터 어디? A 3번지부터 C의 5번지가 대상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런 그 범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range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체가 돼요. 됐죠? 그래서 range A3에서 C5, A3에서 C5번지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객체예요. 그리고 점을 찍고 그 다음 뭡니까? 얘에 대해서 얘한테 뭐 색깔을 넣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얘를 선택하겠다. 선택한다. 뭡니까? 셀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메서드예요. select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전에 이제 range 범위 잡고 점 찍고 select 썼던 거 이해되죠? 선택하세요. 이건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영역도 range A3에서 C5 이렇게 범위를 일일이 잡으면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주면 이게 선택이 됐다라고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서 지정을 했고 선택이 된 대상물 이렇게 되면 selection 이렇게 쓰면 얘가 바로 선택한 이 내용을 나타내는 객체 선택한 그 대상에 대해 이런 뜻이 돼요. 얘가 또 객체가 돼요. 그리고 점 찍고 여기다가 이제 속성을 써주는 겁니다. 이 선택한 영역, 이 셀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배경 색깔 가질 수 있고 또 뭡니까 뭐 글자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뭐 간단하게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셀렉션 점에서 뭐 예를 들어 행의 높이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로 low height는 이렇게 이건 속성이에요. 행의 높이, 열의 너비 이런 건 다 속성이라고요. 됐죠? 여기다 값 뭐 30으로 써줘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어때요? 좀 와닿죠 이제? 네, 이런 원리였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그 이벤트 액티베이트를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지정한 개체, 즉 개체 뭐 다 좋아요. 오타 아닙니다. 개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즉 대상물,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작업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 즉, 여러분이 지정한 대상에 대해 어떤 동작을 하도록 요구하겠죠? 예. 그러면 그 동작을 요구할 때 그게 언제 발생하느냐? 예. 그게 바로 이벤트예요. 그래서 보통 프로시디어를 통해서 구현돼요. 그렇죠? 목적물이 바로 프로시디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벤트 프로시디어 이렇게 줄여서도 불러요.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 클릭이란 건 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이벤트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벤트는 조금씩 달라져요. 예, 그래서 클릭이라는 거는 어떤 개체를 마우스로 눌렀다가 손을 딱 뗐을 때 그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도록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더블 클릭은요. 이 개체를 2번 따당 눌렀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고, 마우스 다운 이거는 해당 개체를 마우스로 꾹 눌렀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세요. 체인지는 체인지 같은 경우는 주로 콤보 상자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요.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 컨트롤의 값이 이제 변경될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얘 많이 쓰여요. 이거 클릭하고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이벤트가 어떤 건지 좀 감은 오죠, 여러분? 먼저 모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모듈 또 이야기한 적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듈은 하나의 호주머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 엑셀 그 프로그램 그게 있는데 데이터가 매출 전표 같은 거를 계속 받아왔어요. 거래처로부터. 그래서 현재 여기 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얼마 냈고 내가 또 이 거래처에 대해 매출액 얼마 이렇게 매출액이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곳에서 여러분이 매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매출액에 따른 세금이 얼마다라는 게 바로 옆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세금을 계산해서 얼마다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함수를 여러분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표 함수를 만들 거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뭡니까?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한 목적의 함수가 되겠죠? 이것도 프로시디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또 나는 이 매출 전표를 통해 또 뭐 알고 싶냐면 내가 매출액에서 세금을 뺐잖느냐. 그래서 남는 돈, 나머지 마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마진을 계산하는 것도 자동으로 함수로 만들겠다. 그럼 이거 마진을 구하기 위한 것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매출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 얼마, 마진 얼마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함수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만들겠다. 그럼 얘도 뭡니까? 마진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죠. 얘도 프로시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세금과 관련해 또 마진과 관련하여 하나의 어떤 그 거래 명세표를 보고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모듈 안에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시디어, 마진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시디어 이렇게 여러 개 프로시디어가 집합체로 묶여 있더라 이겁니다. 어디에? 한 개 모듈 안에. 이해돼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떠한 프로시디어 있죠? 예,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른 그러한 프로시디어들이 들어있는 하나의 집합체. 이걸 우리는 모듈 이렇게 불러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리고 프로시디어가 나왔는데요. 프로시디어는 모듈 내에서, 즉 한 개 모듈 안에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처리 절차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얘는 메뉴가 삽입해서 프로시디어를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스케일도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Alt F11, 왜? VB 창으로 가야겠죠?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보세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삽입해서 모듈, 보이세요? 어때요? 아, 모듈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모듈이 열린 상태에서 삽입해서 프로시디어 보이죠? 프로시디어. 자, 요거를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프로시디어 추가 대화 상자가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프로시디어는 즉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 그게 바로 프로시디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세 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두 가지. 서브와 펑션 두 가지입니다. 서브는 이게 서브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한 번 실행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서브는. 이해되죠? 서브는 한 번 실행하고 끝. 근데 여기 펑션이라는 거는 함수예요. 함수. 제가 함수를 만들 때 이걸 쓰는군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펑션이에요. 됐죠? 그러면 서브하고 펑션하고 차이점을 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서브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 단위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펑션은 함수라고 불러요. 네, 자 이건 함수예요. ction 얘는 함수예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펑션이라는 거는 다른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우리도 엑셀에서 서식을 작성하다가 그리고 계산 작업을 하다가 함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는 if, 그죠? 는 sum, 는 average 해가지고 함수를 썼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좀 더 정밀한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호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펑션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함수가 되고 함수라는 거는 필요한 곳에서 나 이거 계산 작업 필요한데 그럼 이 함수를 어딘가에서 뭡니까? 호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나는 마진 작업이 꼭 필요해. 나는 계산 작업 세금 계산 작업이 필요해. 이러면 이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얘는 소스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면 이 함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호출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를 호출해서 어때요? 계산 작업을 실행하고 그죠? 계산 작업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소스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얘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고 그리고 다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얘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펑션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부르면은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소스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을 뭐라고 막 짜요. 이렇게 짜다가 갑자기 함수 이름이 예를 들어서 계산 작업이에요. 그러면 계산 이렇게 함수 이름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걔가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 계산이라는 함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멀찍하니 계산이라는 함수가 여기쯤에서 동작을 합니다. 뭐 계산이라는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동작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동작하는 거 있죠? 이거를 동작을 합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원래 하던 일 있죠? 그거를 이어서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 프로그램은 그냥 한번 자신의 프로그램을 한번 그냥 돌리고 끝내는 거고요. 됐죠? 좀 차이가 있어요.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에 보면은 public과 private이 나왔어요. public 같은 경우에는
범용,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범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똑똑한 말로 말하면 퍼블릭이란 말은 범용이란 말이에요. 범용. 즉 대중적이다. 즉 모듈 1이 있고 모듈 2가 있어요. 그러면 모듈 1에서도 얘를 인식할 수 있고 모듈 2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끔 대문 밖에 나가서도 본인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 이게 퍼블릭이고 프라이베이트는 그 안에서만 실행되는 그러한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얘가 더 넓은 거예요. 우리는 퍼블릭으로 좀 해볼게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단위 프로그램을 한 번 실행하고 많은 걸로 할래요. 서브 퍼블릭이에요. 그죠? 그럼 이름을 씁시다. 이름에다 뭐라고 써요? 간단하게 샘플이라고 써볼까요? 샘플 확인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죠? 퍼블릭 서브 샘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듈 안에 이러한 프로시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서브 앤드 서브 이 안에 프로그램 이해되죠? 또 프로시저를 만들려면요 삽입해서 프로시저 자 이번에는 펑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간단하게 제가 서브 좀 쉽게 빼기 작업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어요. 확인 자 펑션 퍼블릭이에요. 확인 어때요? 퍼블릭 펑션 빼기 작업 이게 함수 이름이고 end 펑션 함수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 내용은 요 안에다가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모듈 내에서의 프로시저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variable 변수라는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연산 결과라든가 또는 입력받은 어떤 특정 값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기억 공간을 우리는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변수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받아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의의 값이 마구마구 입력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력받은 값을 일단은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기억 공간이 바로 변수입니다. 됐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도 이게 아까 입력했던 값은 이 그릇에 들어있고 이 계산 결과 처리한 결과는 이 그릇에 들어있지? 이런 것들이 딱딱딱 표시가 돼 있어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할 때도 이 변수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냐? 선언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이름을 가진 변수를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은 프로시저의 즉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고요. 변수 선언을 물론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 머릿속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은 탄생하는 창조에 어찌 보면 창조적인 작업이에요. 모방과 창조가 적절히 어우러진 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변수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프로그램을 짰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부분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든가 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때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수를 미리 잡아서 메모리 할당을 해줄 때도 이 변수가 꼭 있는 게 좋아요. 됐죠? 그리고 오류 수정하는 거 디버깅이라고 불러요.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수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변수 선언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dim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static, 그다음에 publi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네, 바로 어떤 범위에서 변수를 쓸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내 이름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있다. 여기 꽃동네다. 그럼 우리 꽃동네에서는 내 이름 홍길동을 다 알아요. 근데 옆에 여기에 별동네가 있어요. 여기 나비동네도 있어요. 근데 얘네 동네에선 나를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동네에서도 나를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 즉 우리 동네 요 프로시디어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이게 바로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DIM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변수 선언할 때 앞에 붙였던 선언문이 DIM 이렇게 써 있으면은 해당 프로시디어 안에서만 돌아가는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밑에 스테이팅 밑에 퍼블릭이란 말 있죠. 퍼블릭이란 말은 이 동네에서도 홍길동, 이 동네에서도 홍길동.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딱 듣고 그 사람 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네에서 다 통용되는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글로벌하다 이겁니다. 전역 변수.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걸 붙이게 돼요. 그리고 스테이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서 이 변수의 값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은 그 값을 어떻게 해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도 다른 범위에서도 그 변수 값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정적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억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DIM 이걸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요. 여러분도 이거밖에 들어본 거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DIM, 여러분 편의상 DIM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쓰고 as, 그 다음에 변수 타입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릇이 밥을 담는 그릇이냐, 국을 담는 그릇이냐, 반찬을 담는 그릇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 변수를 지정했는데 이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게 되는 그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저장한다. 그럼 여기에는 string. 그 다음에 날짜를 저장한다. 그럼 date. 그 다음에 숫자를 저장한다. integer. 숫자인데 소수점을 기억한다. 더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변수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담을 거냐 그 타입을 뒤에다 써주게 된다는 겁니다. 타입을 안 배웠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나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범위에 따른 변수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M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지역 변수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펑션 안에, 하나의 서브 프로그램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지역 변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 변수라는 거 있죠? 얘는 지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프로시디어 내부에서만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차이점이 얘는 한 번 변수 값에 뭔가를 넣어주면은 그 값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값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스테이틱.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아까 제가 그랬죠? 꽃동네, 새동네, 별동네 다 알고 있는 변수. 전역 변수는 프로젝트 안에 모든 개체에서, 즉 이 프로시디어에서 쓰던 거 이 프로시디어에서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얘는 public하고 변수명, as, data type 이렇게 쓰고요.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그 값이 어떤 그 프로젝트가 하나의 프로젝트면 이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값을 3으로 바꿨으면 여기서도 3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시디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 부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 규칙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변수로 지정해야 되느냐.
사실 변수는요, 한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영어로 지정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반드시 아무튼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변수 이름은 문자로 한 글자를 잡아도 되고 두 글자를 잡아도 되고 255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VBA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if, 이게 마음에 들어. 나 if를 변수로 쓰고 싶다. 안 된다는 얘기죠. 왜? if는 미리 약속된 명령문이에요. if 명령문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VBA 문법으로 미리 정의된 명령어라든가 함수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변수를 지정하면서 나는 그 연예인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나는 변수 이름을 만약에 김희선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는 김희선, 변수 이름 김희선으로 할래.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물론 쓰면 쓰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업무에 나 어떤 내용을 프로그램 할 거다. 그러면 이 변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제3자가 딱 봐도 그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곧바로 머릿속에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성격, 그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잘 느낄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에 공백은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변수 이름을 이렇게 예를 들어 S 한 칸 띄고 이름 이렇게 공백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S 이름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느낌표, 마침표, 샵, 달러, 퍼센트, 앰퍼센드, 골뱅이 이런 거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S 언더바 이름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쓰는 건 가능한데 S 물음표 이름 이렇게 변수 이름에 물음표라든가 느낌표 이런 거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예.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물음표도 안 돼요. 그래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이런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돼요. 그 다음에 변수 데이터 타입 있죠. 즉 도대체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변수는 저장되는 데이터에 알맞은 형식을 가져요. 이 형식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타입을 주는 게 타입마다 이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이 변수의 크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 변수 선언 시 그와 같은 형식을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바이트는 1바이트예요. 메모리에 1바이트가 할당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숫자를 저장하려면 그 변수를 바이트 형식으로 잡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숫자는 인티저 타입을 우리도 이거 쓴 적 있죠. 인티저. 얘는 2바이트예요. 즉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숫자보다 더 큰 건 어떻게 해요? 네, 바로 long 타입을 쓰면 돼요. long. 얘는 숫자인데 인티저보다 더 큰 숫자 4바이트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불리언이 나왔는데 불리언은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true다 false다 이와 같은 논리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 불리언이에요. 그 다음에 single은 소수점이 있는 건데 왜 우리 숫자 저장할 때 3.3, 5.75 이런 거 저장하죠. 이런 소수점이 있는 거는 single과 더블 이런 데이터 타입을 쓰는데 얘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좀 적은 애들 있죠. single은. 이렇게 소수 자릿수가 한 6자리, 7자리 요 정도 되는 건 single을 쓰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엄청난 소수점들 있죠. 그런 엄청난 지극히 작은 숫자들은 더블형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런시는 돈이죠. 돈. 8바이트 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1억 2,350만 뭐 4천원 이런 숫자 있죠. 이런 거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표시할 때는 currency 데이터 타입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 데이트는 날짜 형식에 표시하는 거고 오브젝트는 모든 타입의 객체를 참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가 문자 값이에요. 뭐 이름을 입력받았다든가 이런 건 문자죠. 우리 이름 숫자로 된 사람 없죠? 다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쓰고요. 베리언트는 숫자, 문자 모르겠다. 그냥 다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데이터 타입이 베리언트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이 있는데 이건 뭐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수의 선언 예를 좀 봐야 되겠죠? 자자자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거 이제 친근하다. 이거 뭐죠? dim a, b 뭔 얘기? 나는 변수를 2개 잡았어요. a, b 두 변수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a라는 그릇, b라는 그릇을 잡을 건데요. as 얘는 뭐로써?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a도 인티저 뭡니까? 숫자를 담는 그릇이고요. b도 인티저 숫자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DIMA 이렇게 뒤에 타입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입을 안 쓰면 뭐냐면 나는 이 A를 어떤 타입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죠. 이렇게 쓰면은 기본적으로 VB에서는 얘를 베리언트 있죠? 숫자, 문자 모두 다 표시하는 두리뭉실한 데이터 타입 이 베리언트 형식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됩니까? 예,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체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체 변수는 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얘를 또 굉장히 많이 쓸 거거든요. 개체 변수는 셀 범위, 워크시트 이런 개체 있죠. 그러니까 대상. 여러분이 뭐 셀 A의 3번지부터 A의 100번지 여기까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이 대상을 우리가 개체라고 한다는 거 배웠죠. 네. 그 개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개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개체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그 엑셀 문서에 대해서 워크시트가 아주 복잡하면 여러분 한 뭐 50개, 뭐 30개 이런 워크시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워크시트들 요 워크시트 각각을 나타내는 거 요것도 변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하려는 대상이 뭐 셀이다, 워크시트다, 또는 워크북이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게 바로 대상, 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체를 저장하는 변수가 바로 개체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개체 변수는 우리가 봤던 이런 데이터 타입과는 좀 다르단 얘기예요. 형식이. 자, 좀 보시죠. 이거 뒤에 가서 계속 여러분 만나게 돼요. dim, 똑같은데. 선언하겠다. 개체 변수를 나는 지정하겠다. 그리고 as 뒤에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개체 종류예요. 이해되죠? 개체 종류예요. 그래서 개체 종류를 여기 뒤에 쓰게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워크시트에 대해서 개체 변수 만들 건데 그러면 dim 예를 들어 변수 이름을 워크샘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dim 워크샘플 as 워크시트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는 워크시트를 하나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워크샘플을 만들 거야. 됐죠? 그리고 이 변수로 말할 것 같으면 세팅한다는 얘기죠. 세트. 그리고 뒤에 뭘 쓰냐면 해당 개체 변수는 이게 는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체 대상의 값을 그대로 얘가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체 대상 나왔죠? 예를 들어 worksheet.nam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워크시트를 가리키는 변수 워크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 워크 샘플은 주로 어떤 걸 저장하냐면 현재 워크시트들의 이름 있죠. 예, 워크시트의 이름들을 저장하는 변수가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됩니까? 예, 이런 얘기예요. 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아, 나 그때 한번 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습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변수 연습이란 워크시트예요. 그러면 현재 이 워크시트의 A 3번지 셀과 B 3번지 셀을 읽어갖고 와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워크시트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기억할 만한 개체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죠? 자, 해보세요. 수수료 계산 단추 보이죠? 자, 요거 우리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발 도구 탭에 여기 디자인 모드 요거를 눌러서 수수료 계산 요거 더블 클릭해도 VB 창으로 갑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어때요? 아, 뜨네? 그죠? Private Sub CMD 계산 클릭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얘 이름이 CMD 계산이에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행할 동작을 지금부터 써달라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요 엑셀에서 요 이름을 읽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되죠. 메시지 박스로 뿌리려면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im, 자, 변수를 먼저 지정해요. dim, 그 다음은요. 네,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변수를 잡으면 돼요. 자, 저는 제가 이렇게 str 이름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잡았어요. 그렇게요? 네. 그리고 as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홍길동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너는 스트링을 저장하는 그릇이야. 이렇게요. 그 다음은요. dim 또요. 청구 금액 그냥 줄여서 금액이라고만 써볼까요? 금액. as 데이터 타입은요. 이거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currency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어렵지 않네. 저 알파벳으로 잡아도 돼요? 아유, 그럼요. 여러분 편한 대로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잡으면 얘네들 왜 잡은 거예요? 그쵸. 엑셀에서 이들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하려고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엑셀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정말 저는 그걸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럴 때 개체 변수를 써야 돼요. 어떻게요? dim, 자, 개체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dim 대상은, 그쵸? 변수 연습이란 워크시트예요. 그쵸? 그래서 dim 변수는 제가 간단하게 w 이렇게 써볼게요. 저는 works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w as worksheet 이렇게요. 그러면 w라는 변수는 워크시트 타입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워크시트 걔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워크시트 종류가 여러분 어때요?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set W는 말이지 워크시트들 중에서도 얘가 워크시트가 많아질 수 있겠죠. 충분히. 워크시트들 중에서도 어떤 워크시트냐면 변수 연습이라는 워크시트. 됐죠? 그러니까 워크시트들 중에서도 변수 연습이라는 워크시트 얘를 가리키는 변수가 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W라는 애는 결국은 이 변수 연습 워크시트의 모든 권한, 여기 들어있는 이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가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W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W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W가 결국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워크시트. 그러면 cells 이렇게 쓰면은 cells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셀들, 이 변수 연습 워크시트에 셀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홍길동은 몇 행 몇 열? 3행. 이게 행이죠? 가로가 행이에요. 여기가 열이고 행머리끌, 열머리끌. 아시죠?
그러면 행이 몇 번째? 세 번째. 열은 A가 몇 번째 열이죠? 첫 번째 열. 그래서 셀즈 쓰고 3,1 행, 열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W 점, 그러니까 현재 워크시트를 나타내는 W, 이 W에 속해 있는 셀들 중에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 됐죠? 이 값을 어디에다 저장해요? 홍길동이죠. 바로 str 이름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라. 이때 너는 똑같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할당하세요, 이런 얘기죠. 엔터. 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이제 금액이라는 그릇에는 뭘 담으면 돼요? W 점, 그 다음 뭐예요? 셀즈, 몇 행 몇 열? 그렇죠. 3,2. 이렇게 두 개의 그릇에다가 엑셀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수수료율을 인풋박스로부터 입력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 수수료율 변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자, 사실은 변수 여기다 써도 되는데 중간에 쓰기가 뭐하죠? 변수 선언은 변수 선언끼리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에서 엔터를 쳐가지고 dim 변수 이름 뭐라고 쓸 거예요? 수수료율 이렇게요? 저는 영어로 rate 쓰고 싶은데요. rate. 그럼 그렇게 써요. as. 이거는 뭐예요? 소수점을 키우죠. 그럼 여러분이 싱글로 잡던가 더블로 잡던가. 저는 더블로 잡아봤어요. 이거 소수점을 키우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풋 박스로부터 수수료율을 입력받아서 수수료율 변수에 담으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요. 인풋 박스 가로 열고 그 다음 뭐예요? 수수료율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사용자가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력한 값을 어디다 고이 모셔둬요? 수수료율이라는 그릇에다 담아라.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수수료율도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뿌려주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님 나와야 되죠. 누구누구님 이름 홍길동님. 홍길동은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str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 띄고 str 이름 이때 변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수식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하지 않아요. 왜? 얘는 그릇이니까요. 예, 이건 따옴표 아니에요. 이 그릇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알아서 나와요.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에 연결할 때는 앰퍼샌드 그리고요. 님의 수수료는 자, 수수료 얼마다 이거 표시해야 되죠. 자, 그럼 수수료 계산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수식을 직접 쓰면 돼요. 자, 앰퍼샌드 여러분 아시죠? 연결할 때 앰퍼샌드. 자, 뭐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수식은. 자, 여러분 금액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청구 금액. 그렇죠. 금액이란 변수가. 그러니까 금액 변수야. 네가 저장하고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수수료율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비율을 곱해보자. 그래서 답을 메시지 상자로 뿌려보자. 된 거죠. 엔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말은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해주고 변수 이름이라든가 수식은 따옴표 없이 쓰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마무리 끝. 어때요? 점점 프로그램 코딩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아유, 그러네요. 그죠?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엑셀로 돌아간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디자인 모드를 일단은 한 번 더 눌러서 해제하고 그래야지 실행이 되죠. 자, 수수료 계산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어때요? 수수료율을 입력하세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하기 쉽게 10% 0.1 입력해 보겠습니다. 0.1 하고 확인 누르니까
홍길동님의 수수료는 12만 5천 원. 나오죠? 125만 원에 10%, 12만 5천 원. 딱 나오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됩니까? 확인.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짰습니다. 개체 변수 부분이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속 나오거든요. 그 개체에 가서 또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물 흐르듯이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프로그램 한 번씩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onstant상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얘는 변하지 않는 숫자라든가 문자열을 저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선언한 상수는 절대로 그 값을 바꾸거나 해제할 수 없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변수하고 비슷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 코딩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약간 변수와는 다르게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dim 대신에 private을 사용하고 공용상수가 뭐예요? 여러분 공용 변수가 뭐죠? 네, 꽃동네, 새동네, 별동네 모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변수가 공용 변수, 글로벌, 전역 변수라고 불렀어요. 공용 상수도 이 프로젝트 전체에서 그 상수의 의미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거, 통용되는 거, 이게 바로 공용 상수. 얘는 변수와 똑같이 퍼블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VBA에서 미리 내부적으로 이런 값은 이런 상수 이름으로 정의해 놓겠습니다 하고 얘가 미리 내장시켜서 정의해 놓은 내장 상수라는 게 있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상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장 상수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로 뒤에 input 박스, 메시지 박스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 바로 사용자 정의 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선언 형식을 보죠. 일단은 private 또는 public 이런 먼저 선언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래서 const라는 예약어를 써줘요. const 하고 상수 이름 그 다음에 as data type equal 값 이렇게 써줘요. 또는 as data type은 빼도 돼요. 그러니까 상수 이름 그냥 쓰고 rate 이렇게 그냥 쓰고는 0.037 이렇게 값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뭔 얘기? rate라는 상수는 싱글형으로 0.037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는 private const company라는 상수를 제가 지정할 건데요. 얘는 문자열 데이터를 기억하고요. 그 값은 우리컴이라는 데이터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해돼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연산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값을 비교해야 한다든가 비교를 해서 실제로 많이 쓰는 게 비교 작업 많이 쓰잖아요. 비교를 해서 이 값이 얼마 구간이면은 뭐 여러분 보통 얘기할 때 얼마 구간이면 VIP 고객 또 얼마 구간이면 VVIP 고객 그 다음에 뭐 골드 고객 뭐 실버 고객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 등급의 근거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구매액. 그죠? 구매액 대비 얼마는 뭐 VVIP로 하겠다. 얼마는 VIP로 하겠다. 이런 거 등급 매기잖아요. 그럴 때 얼마 이상이냐, 얼마를 초과했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죠.
그런 판단의 근거가 연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산자는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자, 보도록 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자. 그죠? 그래서 이런 기호 쓰는 거고, 이건 엑셀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하세요. 2에 몇 승을 하세요. 3에 몇 승을 하세요. 이런 거듭 제곱 있죠? 이건 사갓 연산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머지 연산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바로 MOD라는 연산자예요. MOD를 써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B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B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값을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값을 A에다 저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나머지 연산자 MOD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강사님 위에 슬래시가 있는데 걔는 뭐예요? 네, 얘는 나누기에서 몫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만약에 B를 3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면은 B라는 값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로 가면은 크니, 작니,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같다. 그 다음에 부등호 두 개는 같지 않다. 그 다음에 is라는 말 있죠. 이거는 개체와 개체, 개체 변수 사이의 비교예요. 그래서 A is B 이러면 A의 개체 변수와 B 개체 변수의 개체가 서로 같으면은 참이다 이겁니다. 너도 레인지야? 나도 레인지야. 이러면 서로 같으면 참, true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값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연결연산자 앰퍼샌드가 나왔습니다. 앰퍼샌드는 우리 메시지 박스에서 봤던 적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제가 그랬어요. 문자열과 수식 이걸 연결할 때 또는 변수와 문자열을 연결할 때 연결연산자인 앰퍼샌드를 써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더하기도 쓸 수 있는데요. 더하기는 이때 더하기가 아니라 얘는 연결, 고리 역할이에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하나로 연결할 때 현재 값은 500 이렇게 답 나오게 할 때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을 부드럽게 하나로 연결할 때 더하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 뭐 이런 얘기하죠.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세 가지예요. and는 이 수식과 여기 수식이 하나 있어요. 수식 1번. 그 다음에 여기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과 이 수식이 모두 참이면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면 결과는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end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논리 연산자는 이 두 개 수식이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이 있을 때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는 and를 사용하고 이 앞의 조건이나 뒤의 조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를 뭐 승인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or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수식을 하나의 수식으로 부드럽게 연결하고자 할 때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and, or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과 수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and, or 이렇게. not은요. not은 현재 수식의 결과값을 반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참이면은 앞에다 not을 써버리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납득하기 힘들죠? 만약에 우리 수식이 복잡해지면 이것도 배우게 돼요. 됐죠? 예. 그러니까
참인데 이 참값을 앞에다 낫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돼버린다고요. 참이 아니야.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현재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이 수식에다 앞에다가 낫을 붙이면요. 그쵸?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연산자라고 불러요. 됩니까? 너무 어렵죠. 일단 아는 것만 기억해요. 아는 것만. 네. 그 다음 부분 매칭 연산자 like라는 게 있어요. like 이거는 실제로 우리 연산자보다는 얘는 필터링을 한다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부분 매칭 연산자예요. like는 이거예요. 첫 글자가 B로 시작하는 거는 현재 A라는 그 데이터 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이 항목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like 김, 별 이러면 성이 김씨인 사람은 다 필터링해서 출력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글자만 김이면 되고 뒤에는 김을동씨, 김기동씨, 김미란씨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 like, 별, B 이렇게 되면 뭔 얘기일까요? 별, B는. 마지막 글자만 B면은 앞에 글자가 뭐가 와도 다 맞는 걸로 여기고 결과를 보여줄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터링 할 때 쓰면 좋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산자 100%를 다 외우려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뭐만. 그래 이런 연산자가 있구나. 이렇게만 지금은 보세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졸리기만 해요. 자, 사용자 정의 상수 실습 시트, 이 시트예요. 자, 원의 너비 일단은 개발 도구 탭에서 디자인 모드 누른 다음에 원의 너비 보이죠? 따닥. 자, 눌러줍니다. Private Sub CMD 계산. 이게 바로 원의 너비 버튼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행할 동작을 쓰세요. 이런 얘기죠. 먼저 여러분은 원주율에 해당하는 것을 파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로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수 정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private, public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그거 생략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콘스트는 생략할 수 없어요. 콘스트 이렇게 써요. 상수를 지정할게. 상수 이름은 나는 파이로 할게. 이렇게 대문자로 좀 쓸까요? 왜냐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값은 3.14 제가 알고 있는 1592까지 막 이렇게 썼어요. 좀 전문적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지름 값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입력받은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im 자, 변수를 잡습니다. dim r이라는 변수를 잡겠습니다. as integer 이렇게 반지름을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입력 상자를 통해서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이 R이라는 그릇에 잘 저장하면 되겠죠. 따라서 input box 가로 열고 이렇게 쓰죠.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고 그럼 반지름을 입력해서 어디다 넣어요? 그럼요. R이라는 그릇에다가 떡 넣어두자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R이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의 너비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원의 너비 계산해서 어디다 표시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어디다가? 그럼요. 여기. F4번지 셀에다 표시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값으로 원의 너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써야죠. range F4번지. 됐죠? 나 F4번지 셀을 선택할 거야. select 이렇게 메소드 select를 써요. 그러면 선택이 됐겠죠? 그러면 선택한 곳에 selection 이렇게
selection, 그 선택한 곳의 값으로는 value 속성을 쓰고요. 그 선택한 곳의 값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원의 너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원의 너비 공식은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얼마? 3.14. 3.14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파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값을 쓰란 얘기로군요. 그렇죠. 얘도 그러니까 값을 기억하는 게 변수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다? 네, 이 값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예요. 자, 그럼 어디 결과 좀 볼까요? 자, 엑셀로 갑니다.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요. 자, 점 없어진 거 확인합니다. 원의 너비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어때요? 반지름 입력하세요. 나오죠? 그럼 반지름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네, 저는 100을 써볼까요? 100은 너무 크다. 10을 쓸게요. 10. 그리고 확인 누르니까 어때요? 314.2. 표시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예. 여러분이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